그러니까 칸트는 꼭 행복하려고 뭔가를 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행복하려고 욕망도 줄이고 뭐 파토스도 줄이고 뭐 아타락시아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칸트는 그냥 인간은 도덕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살았더니 행복하더라. 괜찮네 그러면 이거예요. 행복하려고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행복하려고 도덕 법칙을 지키는 거는 칸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그냥 지켜야 되는 거지 행복을 목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도덕 법칙을 지켰더니 행복하더라. 이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법칙은 도덕 법칙을 지켰더니 행복하더라. 상관없다. 그러니까 저기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불쌍해서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짠해서 구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이유는 뭐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게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다. 구해줬더니 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거는 부산물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저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칸트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 정도의 느낌을 갖고 선생님 읽을 때 쭉 따라가면은 칸트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세상에 뭐가 있다?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그러죠. 도덕법칙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다? 이성이 있으니까 안다. 그러면 이성이 있으니까 도덕법칙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지킬지 안 지킬지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뭐 인간은 뭐가 있으니까? 자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덕법칙을 지켰다. 그랬더니 행복해졌다. 오케이, 상관없다. 행복해지려고 도덕법칙을 지키는 건 아니다. 왜? 도덕법칙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성이 있으니까 지킬지 말지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선의지가 있겠네요. 도덕법칙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선의지.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든 건데 맞을 것 같아 대충 이러면. 도덕법칙이 있는데 도덕법칙이 있다는 거를 안다. 어떻게 알아? 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알았는데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지키겠다는 의지. 도덕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뭐예요? 선의지. 그래서 선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내가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선의지. 선의지가 뭐야?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의지.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칸트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있는 거에다가 이걸 자꾸 대입해 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남을 도와주거나,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거나. 이것도 되게 칭찬받을 일인데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을 따른 건 아니라는 거죠.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가 기분 좋으려고 동정심에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두 번째 법칙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지나갈래 했더니 불쌍해. 내가 행복하려고 도왔어. 그러면 행복의 도구로 저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칸트 입장에서 칸트의 공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내 의지의 준칙이 뭐냐 하면 의지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잖아요. 마음, 의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쓰레기를 버려야 되나 안 버려야 되나 거짓말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어떤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할까 말까 의지.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경우에는
내 규칙에 맞으면 하는 거고 내 규칙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 게임을 안 해. 근데 10분 정도는 내 규칙에 맞아. 그럼 10분까지는 하는데 20분은 규칙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푹 자야지. 그래서 8시간을 잤어. 근데 차마 12시간은 못 자겠다. 내 규칙이 안 맞는데. 사람이 뭘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 자기가 정한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네 의지의 준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언어로 잘 박아놔야 돼요. 내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의지를 갖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규칙대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도둑놈은 의지의 준칙이 굉장히 너그러운 거죠. 남의 것도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남의 거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건 내 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남의 거에 손을 안 대는 게 보통 사람의 의지의 준칙인 거지. 깡패는 남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걔 의지의 준칙은 이 정도 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 살인자는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는 그 의지의 준칙대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은 이 정도 약속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기는 거고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어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마다 의지의 준칙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의지의 준칙이 어때야 되냐면 언제나 항상 언제나 신라 시대 때도 고려 시대 때도 지금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언제나 동시에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북극에서도 화성에서도 보편적인 다 적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애한테도 배운 사람한테도 못 배운 사람한테도 흑인한테도 백인한테도 누구나죠.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면 입법을 했다면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100년 후에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동양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할머니가 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그런 법이 내 의지의 준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줘요. 할머니한테는 그건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죠. 중학생한테도 좋은 일이죠. 서양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죠. 100년 전에도 좋은 일이었을 거고 100년 후에도 좋은 일이었어. 그러면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는 내 의지의 준칙인 거죠. 됐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 해도 된다고 그래.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가 그건 옳다고 행동하는 규칙을 네 의지의 준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고 뭐고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어떤 이유가 있어도 훔치지 마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훔치지 마라. 이걸 훔쳐가지고 누굴 구해주려고 해도 훔치지 마라 이게. 칸트가 좀 어려운 게 정언 명령은 언제나 지켜야 되는 명령이잖아요. 이거하고 반대쪽에 있는 게 가언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가정하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 거야. 근데 안 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언 명령이야. 이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건 가언 명령. 언제나 맞는 게 정언 명령.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가언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칸트처럼 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저기 누가 넘어져 있어요. 자, 정언 명령은 저 사람을 구해주라고 그래요? 안 구해주라고 그래요? 구해주라고 그래요? 저걸 구해주다가 내가 오늘 수능 시험 못 봐서 대학을 못 가요. 구해줘야 돼, 말아줘야 돼요? 구해줘야죠. 네가 수능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너의 그까짓 이익을 위해서 정언 명령을 어기지 마라 이거예요. 저 사람을 구하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 구해주라는 얘기야.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이면 죽음이 있든 네가 시험이든 그 시험이 안 보는 날 시간이 있을 때만 구해주면 그건 가업명령이야. 그 상황에 맞게 그 의무를 행한다면 뭐지? 가업명령. 상황이 어떻더라도 해야 되는 게 뭐야? 정업명령. 그걸 하라는 얘기야.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처럼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대신에 칸트는 이제 방향성을 보여준 거지. 뭐 칸트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는 했나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정업명령. 그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으면 가업명령. 이거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공리주의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구해줬을 때 이익이 세상에 큰 이익이 5인데 내가 수능 시험 잘 보는 이익이 100이면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거고 저 사람은 한가한 사람을 구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그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가 훨씬 우리한테 와 닿죠. 칸트는 저쪽에 한 명이 있고 이쪽에 100명이 있으면 누굴 구해줘야 돼? 힘들어요. 100명을 구해주는 것도 정업명령, 한 명을 구하는 것도 정업명령이기 때문에 정업명령이 두 개 부딪혔을 때 어느 정업명령을 해야 되느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을 구해주는 편익은 5인데 내가 죽으면 100만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럼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고 인간이라면 이성이기 때문에 의무를 알고 의무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너 자신의 인격에서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자, 목적으로 대우해라.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네가 행복해지려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다? 정업명령, 도덕 법칙이니까 구해줘야 된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의지의 준칙이 그게 장난이든 아니면 내가 배고파서 그렇든 남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응? 의지의 준칙이 그러니까 어떤 인텐션이든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언짢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칸트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실수로 누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내 의도하지 않은. 칸트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 맞을 수가 있잖아. 했는데 꽉 맞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도 고통은 당하는 거지. 이것도 조심해야지. 사실은 이거 필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표해야겠지만 인텐션, 고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장난이든 아니든 뭐 친구를 이렇게 때리든 뭐 야, 이게 때리는 게 장난이지 뭐. 너 한번 맞아봐 그렇게. 네가 역지사지로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사는 세상은 내가 보기 난장판이거든요. 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폭력에 익숙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금 어른이 돼 있다고. 그리고 애들은 폭력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지들은 폭력에 익숙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이 어른이 된 세상에서는 폭력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폭력을 쓰지 않았고 폭력을 안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칸트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선의지라고 했죠. 최소한 장난이 됐든 일부러가 됐든 고의가 됐든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학교 폭력 사건을 보면 그냥 그저 장난인데 너무 나를 심하게 비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난도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실수는 아니잖아요. 실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장난으로도 그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1 정도의 데미지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50, 100의 데미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안 그러는 게 좋아요. 자, 진정한 자유란 이게 좋았지? 이기적 경향성이나 자연적 충동은 인간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은 더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추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워하는 사람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자, 지금 더운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뭐 10명 중에서 9명이 손을 드는 거지. 더워요. 에어컨 켜주세요. 넌 어때?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막 떨려 미치겠어요. 양적공리주의에서는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잖아요. 틀어주는 게 맞죠. 에어컨을. 근데 이게 미래 질적공리주의가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워서 느끼는 고통은 1인데 얘는 추워서 지금 100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질적으로 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워 근데 그 다수결이나 아니면 벤담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너 좀 얘를 비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니까. 나도 어릴 때 그랬다니까. 야, 우리 9명이 너 때문에 손해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학폭이란 게 그런 거예요. 5명이 산 놈을 괴롭혔어. 5명이 끼기거리 좋잖아요. 플러스가 5라고 얘네들 재밌으니까 쾌감이 5란 말이야. 근데 니네 5의 쾌감 다 합쳐봤자 얘는 100만의 지금 고통이 있다 그러면 5의 쾌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의 상실감이나 얘의 고통은 기쁨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약속이란 걸 했다고 쳐볼게요. (1월 30일) 날 점심을 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4명이서. 1월 30일 엄청 추운 거야. 그리고 막 눈도 막 와.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4명이 쓴 단톡방에다 야, 오늘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약속 취소하는 게 어떨까? 좋아. 근데 마지막 한 놈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얘는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때 3명이 야, 얘를 강제하는 순간 강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마세요. 어떨 때만 취소하는 가능한 거냐면 교통이 마비돼서 교통 통제가 됐을 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수는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변수는 약속을 할 때 정했어야지. 그날 만약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아주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캔슬을 하자. 라는 얘기를 안 정했다 그러면 모두가 올 수 있는 상황이면 4명이 다 승인할 때까지는, 그죠? 4명이 다 승인할 때까지는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못 가겠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이 걸려서라도 왔어야지. 올 수만 있다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3명은 예스 했는데 1명이 노 할 때 나는 보고 싶은데 그랬을 때 걔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킨 사람은 만나자는 사람이에요? 안 만나자는 사람이에요? 만나자는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거고 만나지 않겠다는 사람은 규칙을 깬 거잖아요. 그럼 3명이 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예요. 야, 그러면 너는, 왜냐면 나머지 3명은 쉽게 그날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약속을 굉장히 많이 취소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규칙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다수결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골프라는 걸 치는데 골프 약속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치기로 했는데 비가 오고 눈이 와. 그럼 오늘
안 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난 불쾌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골프는 눈이 오면 비가 오면 안 치는 걸로 돼 있는 게임이면 안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눈이 와도 우비 입고 치는 게 맞다고 그러면 내가 불편해도 치는 게 맞아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모두가 예스를 하면 돼요. 근데 예스를 강요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제만 가능하냐? 경기장에서 오늘은 플레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니고 못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했는데 너무 쉽게 그 규칙을 깨는 거지. 제일 많이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각하는 거. 몇 시까지 직장을 가기로 했는데 지각하는 거. 엄마하고 약속한 규칙 깨는 거. 자잘한 규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게 범죄로 가는 거예요. 왜? 지키기로 했었잖아요. 지키기로 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의 장점은 계산이 쉽다는 건데 단점은 그 계산이 맞냐는 거예요.